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달러 인덱스 100선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중국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엔화 강세를 주장하는 이시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당분간 달러 약세 그리고 위안화 평가 절상, 엔화 강세까지 겹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도 참 바쁘게 달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이제 4분기를 맞게 됐고요. 연말 앞두고 좀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는데 우선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60주년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또 홍익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도 60주년 행사에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을 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축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좀 많이 좀 봐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얘기하니까 좀 말이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사실 60주년 굉장히 큰 일정이죠. 저는 그 기회에 작품한 기여를 했습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선후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이 이렇게 한국 경제를 키워왔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김정호 사장께서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한국경제신문이 글로벌적인 경제신문으로 이끌겠다 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독자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적극적인 이런 뒷받침 후원이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60주년을 위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매 월 초에는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그렇죠. 아직 10월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는 이번 주가 10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가 이제 항상 PC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 PC 물가가 돼서 굉장히 증시 입장에선 또 월가 입장에선 초미의 관심이 되는데요. 2.2% 나왔습니다. 8월이 목표치가 2%니까 거의 근접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펀더멘탈이 괜찮고 물가가 잡히니까 저 기준금리가 좀 높은 것이 지금 5.5%에서 지금 0.5% 내렸으니까 지금 5%가 되죠. 저것도 빨리 정상화해야 되거든요.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고 물가가 잡히니까 저 높은 거 빨리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B컷 바이 B컷이라 해서 9월달에 B컷이 단행했습니다는 11월 달에도 B컷이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위안 시장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이렇게 붕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원화가 강세가 되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 요인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1등은 1차 투표에서 1등은 다 깨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과반을 못 넘기려 해서 결선 투표다 보니까 결국 개파 간의 연합에 의해서 사실 이시다가 이제 당선이 됐었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이시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총리로 이제 됩니다. 지금 예상은 기시다 노믹스를 그대로 봐줘서 이시다 노믹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엔화 강세를 선언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본 증시가 좀 비교적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144, 146엔대에서 146엔대 이렇게 142엔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약세되고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엔화 강세되다 보니까 NDF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10원 더 깨져서 1307원 8원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지금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치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현대차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받쳐줬거든요. 환율이 급락하면, 예를 들어서 원화가 절상되면 정치라든가 경제를 지탱했던 이 요인들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이 원달러 환율 문제가 지금은 가장 이슈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 상황도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포치선, 그러니까 1달러 7위안선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미 붕괴됐죠.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추진하면 위안화 절하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인민은행이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환율 정책은 이상한 환율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부양책과 위안화 절하가 아니라 이런 평가 절상 미스매치가 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27일 공식 환율이 지금 달러당 7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예. 아마 이번 주 중으로 7위안 밑으로 고시하지 않느냐. 아마 1년 4개월 만에 가장 그렇게 환율로 보면은 가장 낮은 수준, 그다음에 달러 대 위안화 가치로 보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시하지 않겠나 하는데 예. 이미 여객 시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7위안선 뽀지선이 붕괴됐습니다. 홍콩 여객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작년 5월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1달러에 지금 여기 이제 고시 환율로 이렇게 예. 적었고요. 여기 환율에서는 1달러에 그렇죠. 예. 6.98 정도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뽀치선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 기관들의 시각을 써보면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 연말에 6.5 위안까지 가지 않느냐. 예. 그럼 평가 절상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규모 경기 부양해놓고 예. 위안화를 저렇게 절상시키면 뭐가 되는 거냐? 그 숨은 뜻은 뭐냐? 숨은 뜻은 뭐냐? 지금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박자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워낙 구이사 대책이 경기 부양책 규모가 컸었거든요. 예. 시진핑 출범 이후에 2012년 이후에 가장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안화 평가자라는 대폭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각도로 맞춘다면. 자, 그 내용을 한번 구이사 대책을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왜 시진핑 출범 이후에 가장 규모가 컸을까? 또 의지도 강했을까? 또 미국의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타겟책으로 비유될까 하는 측면은 예. 일단 금융수장들이 다 나섰죠. 그렇죠. 임은행장 팡궁성, 그다음에 금융감독 리원조, 우칭증권관리위원회 전부 나섰죠.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를 비껏다는 게죠. 그리고 모든 정책금리 다 내렸죠. 거기에 대출 우대금리, 중기 이렇게 만기 그 FNL 예.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가 전부 내렸죠. 전부 내렸죠. 모든 정책금리 다 내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동시다부터 내렸다. 그래서 유동성은 우리 돈으로 200조 원에 해당할 만큼 헤드코트 대행식으로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뿌릴 건데 대규모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이렇게 대규모로 추진했으면 예. 위안화 가치는 중국은 수출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안화 평가절하 해야 되는데 왜 평가절상이 있을까?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경기부양책 추진하면 위안화도 평가절하를 병행했거든요. 자, 이래 이제 맞는 겁니다. 예. 대규모 경기부양책에서 내수를 증대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안화 평가절하에서 수출을 진흥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수 증대, 수출 진흥, 경기부양 살아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규모는 크지만 사실 위안화 평가절상하니까 내수를 부양한다 하더라도 수출이 안 되면 동력은 뭐냐? 중국 경제 동력은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주말에 여객시장에서 1달러에 6.98 뽀치선 뚫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보면 최대 이슈, 그 배경에 대해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는 표현을 좀 여기에 예. 썼는데요. 위안화 절상되면 경기부양책에서 내수가 증대하더라도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추진이 안 되면 내수 부양에 의한 부분을 위안화 절상에서 수출을 감소하니까 크라우딩 아웃 구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토털리 전체적인 부양 규모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 그렇죠. 않느냐. 효과가 그런 없는 지각이죠. 거죠. 예. 이게 이제 크라우딩 아웃. 원래 재정정책에서 얘기 나오는 겁니다. 구축 효과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중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를 올린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통화치는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얼굴이죠. 예. 그럼 위안화 평가 절상은 중국 경제 좋아이죠. 근데 중국 경제 지금 상황은 왜 대규모로 경기 부양책했습니까? 그렇죠.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예. 대규모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위안화 가치가 평가 절상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권을 감안한다면 대폭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절하돼야 된다. 예. 자, 중국 경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올해 2분기 성장률 4.7%에서 목표치 5%를 처음으로 미달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는 소비자 물가보다도
제조업이 동력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2.8, 8월입니다. 예. 2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디플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돈 뿌리면 바로 벽장 속에 가둬버립니다. 이 돈이 돌아야, 경제 활력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요. 예. 돈 뿌리면 그냥 벽장 속으로 갑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 중국의 시진핑 체제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돈 뿌리면 벽장 속에 가둔다. 그래서 애만중갈 요금을 예금 플러스 현금이 7월에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마이너스 6.6%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공급이 되면 전부 벽장 속에 이렇게 안방 속에, 중국 사람들은 안방에 주로 이제 금고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톱으로 다뤘습니다는 결과적으로 톱이 됐습니다. 베런스가 세계적인 투자지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이 1%까지 떨어지겠다. 5년 전에는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대부분 예측 기관도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내년에 한 4% 정도로 해서 목표 성장률 5%를 미달할 것이다. 이렇게 자막이 이제 안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자금이 뿌리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전부 벽장 속에 가두고 외국 자본 안 들어오고 이탈되고 내국 자본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풀어야 될 문제에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풀어갈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대규모로 살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리포트로.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대규모로 살펴들여도 내년도에는 오히려 돈이 부족하겠다. 그래서 IMF식 구제금융까지 얘기가 나오는 사이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경제 여건에서 보면 펀더멘탈이 이렇게 어렵고 캐시프로 이렇게 어려우면 위안화는 대폭적으로 절하해죠. 그런데 대폭적으로 절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중국이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박자가 맞지 않는다면은 이 부양책의 효과가 조금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이 아니라 크게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그로스 패스트, 성장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초반에 양띠 경제, 엑센시브 그로스 패스에서 지금 이것이 루이스 전환점 하면 성장통을 맞거든요. 그때의 생산성 증표는 솔로 모델의 인텐시브 그로스,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엑센시브에서 인텐시브로 넘어가는 가덕이 전 단계에서 자, 여러 가지 위기의 요인들이 나왔고 위기 지경이 누적되어 왔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부진하고 중국의 여러 가지 위기의 사항을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위기의 본질에 얼만큼 접근하는 대책을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살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국 경제에 당면하고 있는 성장통, 경기 부진, 그 다음에 기득권 문제 이런 문제에서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구조책,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처럼 구이사처럼 규모가 클수록 그런 구조적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이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는 사람, 계획경제에서 위기의 본질을 누가 발생시켰을까? 인민이야? 아니면 기득권 측이야? 정치권이야? 중국은 계획경제 통제기업이기 때문에 위기를 낳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기득권 권력층들이죠. 인민들이 무슨 위기의 본질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근데 위기의 본질을 개조시키는 정책은 기득권의 고통이 따르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본인의 아킬레스를 건드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렇습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각종 위기설이 나오는데 정치권의 중심을 해서는 그 기득권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금투세든 상속세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좀 금투세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득권의 고통이 따르게 고통을 수반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켐플 주사가 되는 방법이 있죠. 저기 이제 앰플 주사인데요. 여기에 사이클리퍼티 플러스 앰플 플러스 캠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근데 캠플제 순간순간 넘어가는 거죠. 순간순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위기의 본질 부분, 경기 부질의 먼지는 더 누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렇게 기득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다 보니까 규모는 세게 쏘는데 본질은 개선시키지 않는다. 예. 그런 각도에서 이번 대책이 중립금리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알스타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실물경제 기득권과 관련된 알스타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요. 이번은 재정정책도 없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정책도 없습니다. R 더블스타 금리를 금융 시스템을 적어오는 R 더블스타 더 낮췄습니다. 그럼 R스타와 R 더블스타 간의 괴리는 더 심해지겠죠. 예. 그러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런 건 더 심해지겠죠. 위기 문제.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번 주에 없었던 중국의 국경이기 때문에 시장을 말씀드리는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시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이렇게 뭐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자, 홍익과 입장에서는 예. 중국이 좀 펀더멘탈 안 좋죠. 근데 국채금리는 지금 뭐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2%까지 떨어졌었죠. 일본 다음으로 중국이 지금 경제발전 단계로 보면 국채금리가 한 6에서 7%는 최소한 6에서 7% 가이죠. 근데 지금 2%죠. 자, 그러면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 사람이나 중국에 있는 내국인이나 홍앵커 입장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이렇게 예. 무슨 중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입장이나 자, 중국 펀더멘탈 안 좋아. 금리도 저렇게 낮아. 중국 내에 돈 투자하겠습니까? 안 투자하죠. 전부 밖으로 이탈되죠. 그렇죠. 돈은 대규모로 뿌리면 중국 내에서 돌아가야 해야 중국 내에서 머물러가지고 돌아가야 무슨 경기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돈을 살포면 밖으로 다 빠진다. 외국 자본도 빠지고 내국인 자본도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돈 뿌려봐야 바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하면 외국의 자본도 이탈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내국인이 밖으로 이탈하는 건 돈 가두기 하는 겁니다. 가두기. 펀더멘탈 안 좋고 금리도 안 좋은 상태에서 위안화 가치 마저 절하되면 자금 순식간에 빠지죠. 예. 아무리 중국 정부가 돈 넣어보십시오.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위안화 평가 절상한다. 궁여지책석에 위안화 평가 절상하는 거다. 예.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주말에 저한테 회장님들이 이게 궁금해하는데요. 야, 위안화가 꽃이 좀 뚫렸어? 근데 대규모 경기부양책금을 위안화 평가절해야 되는데 위안화 평가절상대 주말에 계속해서 보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니까. 예,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국내 자금, 중국의 자금을 가두게 하는 현 상태에서 공여지책 속에 위안화를 평가를 절상하는 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펀더멘탈과 괴리된 위안화 고평가는 어쨌든 뭐 나중에 환투기 비밀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벌써부터 환투기 조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펀더멘탈이 안 좋죠. 예. 근데 위안화는 평가자 안에 평가 절상화죠. 고평가죠. 나중에 환율 구조 모델 가지고 한번 고평가 정도를 좀 예.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환율과 영내 환율과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환투기 요인이거든요. 두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 자, 무엇보다도 환투기 하면 지금 고평가상, 이리저리 고평가 상태라면 환투기 세력들은 결국은 통화치는 펀더멘탈이 간다. 위안화 평가자를 가야 된다. 예. 근데 지금의 경제학으로 보면 대폭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절하돼야 된다. 자, 한번 환율 구조만 가지고 적정수를 때려봤습니다. 지금 1달러에 7.2 위안 나옵니다. 예. 여기 환율에서 1달러에 6.9 위안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평가죠. 결과적으로 보면 저 수준을 간다. 7.2 위안수를 간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위안화 약세 환투기 세력들이 베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지금 그런다. 그래서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면 만약에 중국이 위안화 문제가 환투기 대상이 돼서 1990년대 초반에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제2의 기축통화인 파운드화가 아무리 조지 소로스가 공격한다해도 영국의 위기가 발생해
아이고, 환투기 세력들이 무서운 게 이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 중국이 위안화 환투기 발생해서 중국에서 뭐냐? 위안위기가 발생한다. 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비단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이 조짐이 굉장히 주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위안화 통화치 문제는 펀더멘털이 중요합니다. 예.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펀더멘털에 조정합니다. 결국 펀더멘털을 갑니다. 이게 60주년 이렇게 기념을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사시가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시장경제대로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점을 좀 중국의 이렇게 경제 강요들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제에 좀 한국경제신문을 중국에서 좀 전폭적으로 좀 이렇게 봐줬으면 해서 좀 경제를 좀 제대로 배워라 하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원화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화 가치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네. 원화 가치는 지금의 상태에서 이 정치권이라든가 중국의 그 경제 문제, 예. 또 미국의 대선 문제, 일본도 뭐냐 정치권에서 이시바가 이렇게 당선되는 노이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310원대 저게 마감 기준입니다. 지난주. 그렇죠. 여기 환율에서는 NDF 환율에서는 저게 1310원을 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졌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지금 노이즈가 했는데 전부 원화를 하락시키는, 원화 절상시키는 요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뭐냐? B것이 단행할 것이다 해서 인덱스가 100이 무너질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원달러로 떨어져. 이시바가 등상됐지 않습니까? 예. 엔화 강세대, 자, 엔화와 원화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0.3입니다. 엔화가 강세되면 원화 강세, 원달러를 떨어뜨립니다. 중국이 뭐냐? 위안화 평가 절상에 중국의 원화와 위안화 간의 상관계수가 0.7입니다. 예. 위안화 절상되면 한국의 원화가 강세되고 원달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미국, 중국, 일본, 그것도 경제 대국에서 트리플,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는, 원화를 절상시키는 이런 노이즈 쇼크가 발생하고 있다를 보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의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증시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기아차 이게 이제 담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원화가 강세돼 이게 좀 어려워지면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자막을 한번 돌려주시면 예. 하는 입장에서 이 파격적인 발현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냐 7월 금통위 정도에서는 금리를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예. 우리가 10월달 8월이 되겠죠. 10월달 뭐냐 금통위 직전에도 임시회를 좀 해달라. 예, 그렇죠. 여기서 임시회를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를 좀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런 트리플 원달러를 하락시키는 원화가 강세되는 노이즈 현상을 우리가 사전에 프리엠티브 사전에 대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게 이제 강조했던 거거든요. 파격 발언은 본질에 가장 중요한 파격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임시회는 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창용 총재의 어떤 자존심으로 할 땐 알겠죠. 그러면 10월 달이라도 늦었더라도 예. B컷을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페드 쫓아가기 싫으면 이럴 때 페드를 쫓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래서 페드가 9월 달에 0.5% B컷을 하니까 이럴 때 페드를 쫓아가는 겁니다. 10월 달에 금통위에 0.5% B컷을 반드시 좀 단행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성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